자, 알기 쉽게 오! 기획부터 설명해 줘. 깜짝이야. 자, 오늘은 중국 장성 방화벽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줘. 얘기를 해볼 건데요. 끄면 돼요. 이게 준환이가 그때 소개를 할 때는 장성망이라고 했던 건데 정확한 명칭이 이게 중국 만리장성 방화벽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게 기회인지 유기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장성망이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하나는 이제 장성 방화벽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망을 어떻게 뚫을 것인지 그 피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벽 안에서 방화벽을 안 뚫으면 어떻게 이 중국에서 이것들이 인터넷 서비스가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성망이 영어 명칭이 Great Firewall예요. 이게 왜 이런 명칭이 붙었냐면은 만리장성이 The Great Wall잖아요. 근데 그게 Firewall랑 이게 방화벽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이름이 매치가 돼서 Great Firewall이라고 하고 이제 이니셜로 GFW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인터넷상에는 이게 아예 가끔 명사가 아닌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게시물이 GFW 됐다 그러면은 이게 막혔다, 차단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 주요 역할이 방화벽의 주요 역할이 이제 국제적인 인터넷 통신을 감시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이 허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접속을 방해거나 아예 원천 차단을 하는 그런 방화벽입니다. 그래서 접속이 제한되거나 이제 차단의 사이트는 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뭐 구글이라든지 위키피디아 이런 큰 포털 사이트도 어떤 이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포착이 되면은 아예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화벽의 개발자는 중국 공정원 소속 그리고 현 중국 베이징 우전대학 교장인 빵빈신이라고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게 GFW의 아버지라고 하고 현실적으로는 만인의 못된 애비가 됐죠. 네. 이름이 뭐라고? 빵빈신. 아, 빙신. 여감이 좀 그래요. 그래서 만인의 못된 빈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성망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행위가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이제 뜨거운 논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 어떤 보고서에서는 이제 장성망이 철저한 감시를 통한 자체 심사를 거치는 원형의 감옥에 이렇게 비유를 했었는데요. 근데 중국 공산당 당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장성망의 존재를 거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다만 이제 외교부가 이제 기자회견 때 중국 인터넷 차단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이 대체로 하는 말은 중국 정부는 인터넷 발전을 지지하며 국민들에게 법에 의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법에 따른 감시와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국제 관리에 부합한다라고 해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빵빈신이 장성 방화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게 국가 기밀이라면서 답변을 피했고요. 그리고 중국 공식 매체에서 방영된 보도에서는 이제 가끔 장성 방화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장성 방화벽이 어떤 거를 차단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검색 엔진의 결과를 제한하고 선택적 허용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키워드를 하나 보통 검색 엔진에 입력을 하면은 그거가 들어간 모든 텍스트나 모든 사이트가 쭈루룩 나와야만 마련인데 이게 선택적으로 걸러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SNS, 블로그, 이제 개인들이 이제 게재한 이런 프로필 몇 마디라든가 아니면 사이트 링크, 그림이나 동영상이 이제 정치적으로나 이제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통보 없이 알아서 삭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외국 사이트 접속이 차단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구글 같은 거에 이제 접속을 했을 때 굉장히 접속이 불안정한 그런 게 있고요. 구분 안 되더라고. 구글이 지민이도 안 되지. 느리고. 그래서 속 터집니다. 네. 불법 핵 그리고 이제 음란물이나 마약 같은 거 이거는 뭐 어느 나라도 하는 거겠지만은 뭐
중국 장성 그 방화벽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차단이 되고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지 그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바이두에다가 중국 유명한 포털 검색 사이트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천안문 사태를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천안문 사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게 1970년 4월 5일에 중국 인민들이 그 4인방이라고 있었는데 그 4인방이 모택동을 이제 꼬드겨가지고 이제 사실은 중국 인민들이 4인방을 퇴출시켜라 이렇게 혁명 아닌 혁명을 시위를 일으켰던 건데 이제 그 4인방이 또 모택동을 꼬드겨가지고 이것들이 반혁명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해서 진압을 시킨 운동이라서 처음에는 반혁명 운동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상징적인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혁명 운동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천안문 사태는 그 뒤에 발생된 건데 이거는 1989년에 6월 4일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탱크랑 이제 군사를 동력을 해가지고 그걸 사태를 일으킨 정치적 창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중국 장성 방화벽의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두 가지를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 사건이 다 천안문 사태라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번 쳐봤습니다. 천안문 사건이라고 쳤더니 화면에 보듯이 관련 법률과 규율과 정책 때문에 부분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천안문 사건 일단 뭐가 나오네요. 자, 바이두 백과예요. 이게 네이버 백과사전처럼. 자, 그래서 요거를 쳐서 들어가 봤는데요. 그러면 4.5 운동이라고 나오죠. 근데 아까 앞전에 76년 4월 5일 발생된 처음에는 반혁명적인 성질을 띄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의 혁명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도 돼 있네요. 자, 정의로운 혁명운동만 이게 검색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4월 5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4.5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천안문 사건은 일반적으로 4.5 운동이라는 이런 해석도 지금 여기 돼 있죠. 그러면은 왜 두 가지 사건인데 왜 한 가지만 나올까 해가지고, 자, 그럼 키워드가 내가 부족했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1989년에 발생한 천안문 사건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바이트에 쳐봤거든요. 자, 1989년 천안문 사건 똑같은 거 나오죠. 뭐 법률 어쩌고저쩌고에서 안 나온다. 자, 백과사전 결과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난 바이두에 있는 백과사전이 보기 싫다. 그럼 위키피디아에 있는 걸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야. 천안문 사건 정보가 없습니다. 그 유혈 사태. 그래서 또 구체화 시켰어요. 1989년 천안문 사건 웨이지 마이크로라는 게 위키피디아거든요. 근데 위키피디아의 결과가 아예 없어요. 위키피디아가 차단된 거구나. 위키피디아 검색이 아예 원천 차단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1989년 천안문 사건 이 유혈 사태에 관한 거는 바이두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티안안men 스퀘어 프로테스트로 찾아보면은 첫 줄부터 위키피디아 1989년에 일어났던 요 결과가 나오고요. 그 밑에 조금 내려보면은 이런 결과도 나와요. 티안안men 스퀘어 매서클은 대학살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자극적인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 검색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1989년에 일어났던 천안문 사건은 거의 학살급이다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구글에서 나올 수가 지금 있고, 한국에서 검색을 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구글을 사용한다고 해도 안 나오지 않을까요? 중국에서는 이런 거를 찾으면 구글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가 싶더니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열잖아요. 한 2개 정도 열어.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를 검색할 수 없다는 그 X박스 그 창이 떠요. 그리고
IP가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차단이 돼서 구글에 아예 진입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오고요. 자, 그래서 구글에서는 천안문 사태에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이런 그 링크를 하나 열어봤는데 천안문 사태에 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탱크가 버스를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 그리고 이제 탱크를 대상으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보다 더한 사진도 있는데 뭐 사람이 진짜 탱크에 깔리고 뭐 그런 사진도 있는데 그건 너무 자극적이어서 안 넣었고요. 구글 검색 결과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도 내가 오기가 나서 참 뭐 이렇게 정말 그렇게 원천 차단을 하나 오기가 나서 이런 것도 찾아봤어요. 자, 시진핑 뒤에 R9라고 돼 있죠. R9라는 것은 두 번째 뭐 유모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첩이나 애인이라는 뜻이에요. 시진핑 첩 하긴 뭐 스캔들이 나진 않았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거 나오죠. 법률과 정책 때문에 부분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시진핑이 첩이 있는 간부들을 축출해낸 거, 그런 기사만 나오고 당연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두하고 구글의 지금 차이를 많이 알려드렸는데, 구글도 처음에는 중국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부분적인 결과를 이렇게 검색 결과를 내주긴 했는데, 왜냐하면은 구글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으로서 검색 결과를 아예 내가 제공하지 않는 것보다 그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필요하니까 제공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검열이 너무 심해지니까 구글의 경영 철학 Don't be evil, 그러니까 타락해지지 말자라는 거에 너무 위배가 된 거죠. 그래서 구글은 이제 중국에서 아예 철수를 했고, 그래서 원래는 구글.cn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이트가 안 들어가집니다. 비슷한 이런 페이지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홍콩 규제를 받지 않는 홍콩 서버로 이게 전환이 돼서 여기에만 쓸 수가 있고요. 물론 홍콩어로 옮겨졌다고 해서 그 검색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아까처럼 말했듯이 저런 키워드를 홍콩 구글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뭐 IP가 차단이 된다거나 그런 현상이 있고, 이메일이 접속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구글 세출에 관해서 빵비신이 또 나왔죠. 비에러 마상국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짜이진 탈 많고 문제 많았던 구글이 중국의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간다, 이런 식으로 CCTV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빵빈신에 대해서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게, 기자회견인지 어떤 보고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나가서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신발을 던졌어요. 신발을 던졌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다 막아놓고 신발은 안 막았네 라는 뜻이. 이렇게 조롱하는 글도 많고요. 한국에서만 빙신이 아닙니다. 자, 신발은 못 막았어요. 다 막아놓고.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예는 그러니까 우리 페이스북도 안 되잖아. 그렇지. 국산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 한국산 메신저 또는 이제 해외 메신저 접속인데요. 대부분 이제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많이 쓰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 제약이 없지만은 이게 중국에서 지금, 물론 홍콩에서도 이 라인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메신저 그리고 다른 외국 메신저들이 중국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이 전에 어떤 공고문을 내렸었냐면은, 카톡팀과 중국에 있던 카카오팀 안내를 대신 전해주세요. 중국에서 카카오톡 사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상황을 메시지로 가족분, 지인분들한테 대신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고까지도 아예 못 읽게끔 그렇게 처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었고, 메시지가 안 적어된다든가, 그래서 많은 장애가 있었고요. 근데 한때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못 받은 적도 있었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예 중국 핸드폰 모바일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던 메신저인데 이번에 카카오톡이랑 라인이 차단됐다라는 기사를 바이트에다가 쳐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왜이런 반콩, 여기 반콩이라는 거는 테러 방지거든요. 테러 방지를 위해서 여기도 반콩이 나오네요. 테러 방지를 위해 접속을 제한했다라고 중국에서 하는데 라인이 안 뭐 되더라고요. 어떻게 라인이랑 카카오톡만 가지고 테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려면 중국 국산 메신저 위챗이나 웨이신으로 다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홍콩의 오산혁명이 있었죠. 이때도 사람들이 통신을 잠시를 당하고 차단을 당할까봐 라인이랑 카카오톡을 못 쓰고 이렇게 파이어챗이라는 그 인터넷이 필요 없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로만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채팅 앱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까지 이게 중국 장성 방화벽 이거에 대한 예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방화벽이 있지만 밖에 있는 사이트 못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방화벽을 넘어보겠습니다. 자, 준환이한테 한번 물을게. 벽을 넘다가 중국말로 뭘까요? 까먹었어. 진짜 벽을 넘는 거야. 벽을 넘는 거야. 두 글자인데. 첩이? 저장. 위에 장. 월장. 월벽. 까먹었어. 알았어. 자, 반장이요. 반장. 자, 이게 뒤집을 번에다가 담장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벽을 넘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벽을 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VPN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할까 해요. 자, VPN이란 이제 공중망, 인터넷 같은 공중망을 회사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게 간단한 원리는 이래요. 그냥 이게 저희가 쓰는 컴퓨터고 그다음에 VPN 서버로 이 정보가 가면은 여기서 IP를 바꿔줘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접속을 했는데 이게 뭐 한국 IP로 바꿔준다던가 해서 다시 다른 경로로 인터넷을 방문하면은 그 인터넷이 방문이 됩니다. 오해한다는 거야. 네, 5회 접속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회사 인트라넷이나 뭐 이제 뭐 공공기관의 이런 그런 내부망을 이제 내가 집에서도 접속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그런 걸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VPN이라고 하면은 저도 중국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핸드폰 이걸 보시면은 이게 중국 가면 꼭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나 이거 보면 중국 국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 이거는 페이스북이 접속이 되고 이거는 벽을 넘는다는 거죠. 반지앙 라우터예요. 이게 FQ. 그래가지고 요거나 요거 스피드 VPN 요거가 안 되면 요거를 켜보고 요거가 안 되면 요걸 하는데 대체로 요거는 접속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 나중에 그거를 키고 나머지 앱을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VPN은 이제 프리게이트라고 자유문이라고 해요. 자유의 문, 뭐 이름을 따로 지은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선택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접속을 해주고 이렇게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뭐 VPN의 장점은 이거겠죠. 뭐 해외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고 밖에 있는 내용의 열람이 가능하니까. 근데 단점도 있어요. 접속이 정말 불안정해요. 중국의 전국인민회의, 대회, 뭐 그런 그 국회 같은 큰 행사 기간에는 이것도 안 돼요.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막히면 뭐 업데이트가 나오고 하는데 그 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뭐 그냥 텍스트 정도만 볼 수 있을 정도. 그림 나오면 굉장히 행지한 거고요. 동영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찾아서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이트나 검색 엔진에 이걸 찾아야 되는데 VPN이랑 뭐 자유문, 뭐 프리메이트 이 검색 자체가 안 되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유료 서비스가 많아요. 사실 이 프리게이트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
굉장히 접근이 불안정하고 하니까 유료로 아까 말했듯이 중간에 VPN으로 우회시켜주는 그것도 이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슈바다 18대라는 건 제18회 전국 인민 대표 대회라는 건데요. 이거가 이게 2012년에 후진타오가 집권을 했을 때 이렇게 개최가 됐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VPN이 거의 안 된다고 봐요. 자 여기 찾아보면은 18회 전국 인민대회가 열렸는데 빤창이 안 된다. VPN이 안 된다. 그러고 18회 전국 인민대회 때문에 빤창이 이렇게 잘 안 된다라는 그런 트위터는 웨이보, 유튜브는 요구, 라인, 카톡은 웨이신, 위챗, 구글은 뭐 바이두가 뭐 경쟁 상대겠어요. 뭐 애플은 뭐 샤오미, 저거는 뭐 못 넘기세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페이스북하고 렌네왕은 어떻게 둘 다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인맥 찾아서 뭐 같은 학교든 같은 회사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페이스북은 이렇게 나와요. 많이 들어가 보셨을 테니 그 옆에 메뉴가 있고 이렇게 리시피도 나오고. 그럼 렌네왕은 어떨까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심지어는 내가 여기는 요거는 모르겠네. 여기는 잘랐는데 여기 그 접속자 온라인 돼 있는 사람 그리고 메시지 보내 그것까지 똑같고요. 그리고 다만 조금 다른 점은 뭐 여기는 지구랑 요게 그냥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갔다는 거 그리고 검색창에 여기로 갔다는 거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모바일 버전을 보면은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하고 웨이보로 한번 볼게요. 트위터랑 웨이보 둘 다 이제 140글자 내에 있는 그런 컨텐츠나 글 같은 거를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 팔로우 추천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상태를 적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럼 웨이보를 좀 볼게요. 웨이보도 비슷해요. 웨이보도 전체적으로는 이게 트위터랑 많이 비슷한 거를 따왔는데 얘는 약간 웨이보라고 해서 그 웨이가 굉장히 미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보어는 이게 워크업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작은 블로그란 뜻이어서 약간 블로그 느낌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바탕화면을 조금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체적으로 다른 뭐 게임이라든가 뭐 그런 서비스를 많이 추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앞에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렌네왕하고 웨이보에 많이 따라잡혔는데요. 그것들이 단순히 따라쟁이나 카피캣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글쎄요. 다른 나라 기준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도덕 문제를 빼고 보면은 이제 다른 중국에서는 이제 다른 데를 모방을 해서 자기네들이 확정하고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중한테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제 현지화 대중성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뭐 획기적인 것을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뭐 따라 했지만 내가 가미한 점도 있고 내가 뭐 굉장히 획기적인 걸 만들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 그러면 내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다른 면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존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텐센트를 들 수가 있는데 텐센트는 처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버디버디 같은 메신저로 이제 시작을 하는 기업인데요. 지금은 이제 게임에 뭐 SNS에 뭐 쇼핑몰에 아예 그냥 포털식으로 이제 문어발식으로 발전을 해 가고 있죠.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위챗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 끝났네. 요즘은 위챗이 이제 카카오톡 같은 채팅 그런 개념인데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서 카카오페이라는 그런 게 생겼죠. 카카오톡으로 돈을 내는. 근데 위챗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위챗 아이디로 그냥 모바일 자기만의 그 가게를 차리는 웨이비엔이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핸드폰으로 내가 가게를 개설해서 물건을 팔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사업을 인터넷 쪽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거 제공보다는 콘텐츠 강국이니까 콘텐츠를 이제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게 별에서 온 그대 중국에 이게 아예 판권을 사와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이제 배포가 됐는데요. 클릭 수가 저기 9억인가 그랬어요. 클릭 수가 9억이에요. 이거는 뭐 유튜브에 뭐 어느 그거보다 더 많은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천성이가 저 아이오프 에어 쿠션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에서 너무 히트를 타다 보니까 아예 중국에 매장을 두고 이렇게 팔게 되고 저도 이번에 중국 갔다 올 때 맨날 이거 에어쿠션 사오라고 해가지고 대리 구매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또 콘텐츠를 조금 더 보시면 이게 요프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튜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아예 그냥 뭐 연속극 하면은 한국을 하면은 뭐 피노키오니 거이강이니 뭐 최근 그런 게 다 나오고요. 아예 중국이 판권을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불법적으로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판권을 사가가지고 이제 중국 내에서만 또 방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요거 보려면 또 안 돼요, 접속이. 하지만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도 있다고 또 VPN으로 또 돌리는 거겠지. VPN 아니야. 크롬에서 못 까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요즘 새로운 형식이 뭐냐면은 뭐냐면은 이제 이건 또 런닝맨이에요. 중국판 런닝맨인데 이게 중국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조금씩 한국의 그런 오락 프로그램 요소를 따라 하다가 아예 판권을 사버리고 한국 감독이랑 썬파바 형제예요. 달려라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런닝맨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중국 현지에서 그 한국 원래 런닝맨 감독이 같이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총 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200억. 근데 한국에서 하나 찍는데 1억도 안 든대요. 근데 이게 15회인가 10회인가 찍으려고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할 정도고 그리고 현지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중국에 원래 예능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그냥 이렇게 그 안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게임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뛰면서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신선했나 봐요. 제 리빙빙이야 리빙빙. 누가 리빙빙? 얘 안젤라 베비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지금 그 중국에서 시청률이 거의 10%에 이제 육박하는. 중국에서 시청률이 10%라고? 1억 받다 1억. 우리나라 100% 넘었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200%야.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콘텐츠 강국이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가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